지금 한국 경제, 아이고, 정치는요. 계엄, 탄핵으로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2기 내각을 앞두고 각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앞다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마라라고 이 리조트에는 문전 성시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한국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데 뭐 관세 폭탄, 보조금 지원 철회, 뭐 여러 가지 직격탄이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만 있는 것이 어쩌지라고 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트럼프를 만난 유일한 한국인 15분 정도 미팅이었다고는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기업의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가 만났다. 이거 어떻게 성사가 된 인연일까요? 예, 정용진 회장님 측에서 네. 지금 신세계 회장님이죠.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정용진 회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게 트럼프 주니어, 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3남 2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남 트럼프 주니어하고 인연이 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일각에서는 장남이 가장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1기 때는 이방카가 실세였는데 그랬죠, 네. 요즘은 이방카는 사업 때문에 조금 후순에 빠져 있고 그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트럼프라는 회사 네. 저희들이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그 트럼프 월드라는 회사의 지금 대표가 바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한국에 왔었더랬어요. 한국에 여기 가까이 있는 순복음교회, 네. 순복음교회 신앙 간증을 하러 왔었어요. 아, 그 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그 교회 단상에 서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돌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 정용진 회장님께서 한국에 체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 그리고 한 3, 4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을 한 2달 전에 만나겠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는 못 만나고 아들하고 괜히 많이 친해졌고 이번에도 아들 초청으로 마라라고를 갔었는데 그 기간 중에 15분 정도 만났다. 네. 이것이 이제 정용진 회장의 발언 공식으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네. 본인은 비밀이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다. 하여튼 한국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정용진 회장이 만나고 외교를 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런데 이거 떠벌리고 다니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본인은 회사의 이미지 또 본인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하고 큰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분 만나준 거 그렇게 만난 사람 많이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통은 다른 미국의 재벌 총수들이나 또는 소프트뱅크라고 손정희 네. 우리 한국계 일본인 제1교포죠. 지금은 국적을 완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됐는데 마사야시 손 이런 분들은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측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식사하는 장면을 다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용진 회장님에 대해서는 말하라고 측에서는 한마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노 코멘트. 만났다는 거 사실 확인도 안 해줘요. 네. 그냥 정용진 회장께서 나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 비선이라는 것은 좀 은근하게 커넥션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라고 측에서는 우리는 만났다고 얘기도 하지 않는데 정용진 회장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만났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정치가 버틀렉이 돼서 네. 트럼프가 다시 출범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만나는 인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요 국내 탄핵 뭐 다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럼요. 예, 만나고 가야 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네. 이른바 스킨십 자기가 김정은이 한번 만나고 나 김정은하고 친하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한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걸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정용진 회장이 재계 인사로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반가운데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밖에 다른 분들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고 4년 동안 워싱턴에서 네. 대통령을 한 사람이고 네, 그렇죠. 그때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계 총수들 하면 신동빈 회장. 네. 롯데. 예, 그분은 백악관에 초청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에틸렌 석유화학 공장을 대규모로 미국에 짓는 거 그거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공급 과잉이 됐어요. 요즘 석유화학 회사 굉장히 어려워요. 네. 철강보다 더 어려워요. 롯데가 어려운데 한몫을 하기도 했죠, 사실은. 핵심 요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연을 쌓아가는 그 물론 좋은데 뭐 그렇다고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네. 같이 결혼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통통 라운지님께서 비선이 아니라 관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저희가 정용진 회장 하면 SNS에서 뭐 많은 활약을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관종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2기 내각을 앞두고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정상회담을 앞다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정상이 탄핵을 이미 지금 뭐 가결이 됐고 그 결과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고민이 깊습니다. 고민이 깊고 이 일을 어떻게 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정용진 그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정용진 회장이 올해 3월쯤 이제 회장이 됐는데 18년 동안 부회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정용진이라는 이름 뒤에는 부회장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회장이 되셨더라고요. 예, 뭐 전형적인 재벌 3세죠. 네. 재벌이 경영권을 인수해서 회장이 되는 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그래서 재벌을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냥 뭐 JABAL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재벌. CHE에서 이렇게 영어 단어로 그냥 쓰죠. 네. 그러니까 이 크루그만이라는 노벨상 수상을 한 경제학자가 한국은 한국의 미래를 운 그러니까 포춘 운에 맡겨 놓고 있다. 이런 논문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운 그러니까 이 재벌 자녀들이 훌륭하게 태어나고 훌륭하게 잘 컸으면 그러면 그 3세, 4세들이 경영을 잘 할 건데 그렇죠. 만약에 좀 삐뚤어진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그 재벌 3세, 4세의 그 어떤 비리 또 탈법, 불법, 헌적 취재도 많이 했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재벌 2세부터 해서 뭐 네.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이 땅콩 소개를 해줬는데요. 저도 땅콩 좋아하고 더 처음 땅콩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런데 땅콩만 보면 저는 비행기 생각이 나요. 그렇죠. 한국인들이라면 땅콩 하면 바로 뒤에 회 향이 붙죠. 땅콩 회향. 그렇습니다. 뉴욕 존 F.K. 공항에서요. 그때 박창진이라는 사무장. 이번에 어느 정당의 부대변인이 됐더라고요. 그 민주당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뭐 변모를 하셨죠. 예. 그때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대한항공 편인데 거기 이제 1등석에
조현아 씨가 탔습니다. 네. 탔는데 거기에 스튜디오스가 땅콩을 이제 그때 네. 제공한 겁니다. 네. 근데 땅콩이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를 봉투를 까지 않고 통째로 줬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 3세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옆에서 다 까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안 까줬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저 VIP가 탔는데 땅콩도 안 까주고 너는 여기 뭐 때문에 근무하느냐.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박창진이라는 사무장을 불러서 도대체 제대로 안 가르치지 뭐 했냐. 이게 박창준 씨가 우리 땅콩 까준다는 매뉴얼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자 해서 비행기를 회항시킨 겁니다. 예? 그 사건이 꼭 10년 됐어요. 아, 그랬네요. 벌써 예. 10년이나 됐네요. 2014년 11월 달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쵸. 1년 대한항공도 됐네요. 한번 따로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런 면에서 재벌 3세가 잘하면 좋겠지만 꼭 재벌 3세가 왜 그룹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 대목이 문제가 있는데 네. 중소기업에서는 그 자녀들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세계 같은 회사는 상장기업이잖아요. 상장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중에 여러 금융시장의 주인이 주주들 네. 포스코처럼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경우에도 전부 전문 경영이 시키거든요. 그럼 전문 경영인은 거기서 제일 똘똘한 사람을 뽑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행히 그 재벌 3세 4세 중에 똘똘한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렇죠. 아니면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벌 3세 4세들이 꼭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냥 주식만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로 따지면. 대표, 골치 아픈 대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느냐. 그게 이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권이 있다. 네. 그 이권이 뭐냐면 결국은 그게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불법인 것도 많고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몰아주면 일감 그 몰아주기. 회사는 네. 제대로 발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더 싸고 좋은 품질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몰아준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학자들 사회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애플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많은 기업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게 3세 4세가 경영을 하는 미국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 기업 어디 있습니까? 네. 일본에 아키오 도요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저 경영인으로 들어온 것이지 재벌 4세라고 해서 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맡은 거 좀 잘 해 주십사 네. 하는 생각은 있는데